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치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입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뭐 작은 양이긴 하지만 이건 너무 작은 양인데요. 근데 물론 이제 코스닥까지 합치면 코스닥은 사고 이제 그동안에 코스피를 팔았는데 반대가 되긴 했어요. 네, 오늘은 코스닥을 외국인이 1,500억 팔고 코스피에서 700억 샀네요. 네, 이거는 뭐 삼성전자도 조금씩 샀거든요. 네, 그거 빼고는 뭐 안 산 거 그렇죠. 같아요. 아직까지 뭐 전형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네, 오늘은 사실 기관이 조금 많이 상승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오늘 한 1,500억 정도 기관이 코스피에서 담았습니다. 네, 아직도 연초 대비는 마이너스입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좀 마이너스고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다 1% 정도씩 상승을 했고요. 네. 대만이 1.4% 정도 올랐어요. 오늘 특이했던 거는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계속 그냥 제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1%까지 이렇게 상승한 게 조금 놀라웠습니다. 오는 게 없잖아요, 미국보다. 미국은 제자리라니까. 일주일 전하고 제자리고 우리는 일주일 전 비하면 아직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네. 그래도 보통 나스닥 선물하고 이제 요즘 IT 장이니까 대만이나 뭐 한국이나 같이 올랐는데 오늘은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좀 올라서 네.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럼요. 아니 이제 내가 보기에는 작년 10월 달하고 똑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수급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10월, 재작년 10월하고 똑같으니까 그 이후로는 시장이 웬만하면 올랐어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특히나 이제 반도체 위주로 좀 많이 좋았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의료정밀 업종이 1등을 했습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라고 있는데 이게 5%대 올랐는데 요즘에 그 벤츠 제어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난 게 좀 화제잖아요. 네. 그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를 이 회사에서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좀 상승을 했고, 네. 요즘에 현대차가 좀 앞장서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전기차 우리는 어떤 배터리 어디 제조사 걸 쓰는지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뭐 차종별로 다 공개를 했는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이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공개를 해야 되지. 네, 현대차가 먼저 선수를 쳤으니까 네네. 다른 데도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 국내 배터리의 수요가 중국산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른 나라도 이렇게 전기차 화재 때문에 뭐 논란이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화제고 지금 온라인 그 중고차 매물로 이제 전기차가 많이 올라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특히 중국산 배터리 쓰는 이제 벤츠의 특정 차종이 네. 특히나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국내 배터리 좀 수요가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주말 그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봤고요. 거기서는 뭐 CATL이나 이런 애들은 좀 괜찮은데 사실은 좀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네. 확실하게 그 한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술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사고 난 것도 좀 약간 10위권 중국 회사잖아요. 네. 네, 뭐 리콜 문제도 있었고 한데 왜 그런 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벤츠도 비용 문제가 있겠지. 아무리 비용 문제가 있어도 그게 왜냐하면 적자가 크거든. 전기차 한 대당 적자가 워낙 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은 제일 비용이 큰 부분에서 절감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네. 네. 예, 그리고 뭐 우진이나 덴티움, 뭐 ST 바이오센서, DI 이러면 여기는 참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의료정밀 섹터에서는. 맞아요. 네, 여전히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도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아니고, 좀 확진자가 많이 늘더라고요. 네. 이거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료종밀에 예를 들자면 이 그 뭐야 얼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쭉쭉 이렇게 얼굴 당겨주고 하는 거. 그거는 의료종밀로 넣고 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의료종밀보다 딴데 반도체 기계업종으로 넣든가 좀 그거 좀 정리 좀 해주면 좋겠어. 그렇죠.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나 네. 이 업종은. 네. 네, 그리고 전기가스에서 한국가스공사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11%대 상승을 했고요. 기계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오늘 5%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 네, 밑에서부터 계속 사고 있고 과연 이번에도 곽동신 부회장의 선택이 맞았을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는 건 괜찮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증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24년 세법 개정안에 네. 달라졌단 말이죠. 음. 네. 그래가지고 좀 굳이 증여를 먼저 해야 되나? 나중에 상속으로 하면 세금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이게 3개월 안인가 취소가 가능한데 여기 나오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약간 정통파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무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설마 바꿀까?
네,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하긴 뭐 상속기까지는 기간이 워낙 많이 남았고 그럼 젊어요. 그 사이에 저보다,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보다 어리던 것 같은데 사장이. 그런가요? 저보다 머리도 안 벗겨졌는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얼굴 봐요. 이미지는 상당히 동안이시죠. 팽팽하잖아. 팽팽해. 젊어 보이셔 나보다. 네. 그리고 건설 오늘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6%대 그리고 4%대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주택 경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과 음식료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음식료 중에서는 라면 업체들이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농심이 3%대 하락, 삼양식품이 2%대 하락을 했는데 8월 잠정치 수출 잠정치가 나왔잖아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월보다는 조금 감소하는 걸로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결국 뭐 월 말까지 한번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그렇죠. 10일간의 잠정치는 이때까지 서프라이즈와는 다르게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좀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성장률로 한 1년치를 정도 땡겼으니까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오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거 오늘 뉴스는 아닌데요. 7일 날 나왔는데 S&P에서 신용 등급을 상향을 했더라고요. 트리플 B 마이너스였는데 트리플 B 제로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사실 2017년에는 더블 B 플러스였어요. 네네. 네, 상당히 좀 낮았는데 등급이 이때는 사실 반도체 경기도 이렇게 좋지 않고 특히나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때 BBB 마이너스로 상향이 됐거든요. 2017년에. 네. 근데 2023년 초에 다시 등급 하향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BBB 마이너스에서 의견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시켰거든요. 23년도 초면은 그때 주가 상당히 좀 박살나고 적자 빵빵 터질 때. 그렇죠. 적자 심할 때 솔리다임 이거 리스크 부각됐을 때 2020년도 10월인가요? 그때 한 10조 굉장히 높은 금액을 주고 샀는데 이거 완전 물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지금은 또 완전히 역전이 됐고 돈 엄청 벌었대요. 엄청 벌었죠. 돈 엄청 벌었대요. 솔리다임. 네. 그리고 HBM도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수익성도 갖추면서 7년 만에 다시 등급이 좀 상향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조달 비용 감소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도 긍정적이겠죠. 네, 안 그래도 차익금도 많은데 네,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8월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수출 데이터들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수입 데이터에서 MR 머프 그러니까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HBM을 얼마나 수출을 하느냐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데 월 환산을 하면 이 10일치 데이터지만 월 환산하면 전월 대비해서 15%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20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 실적도 올해 들어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 양산 지연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반기부터 아마 납품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계속 문제 없다는 코멘트가 좀 많이 있어요. 약간 종류를 다르게 해서 나온다는 거죠. 네, 시장이 조금씩 이제 믿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좀 확정을 실적 컨콜 때 지어주겠죠.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있는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면 또 급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보다는 지금 TSMC 잘 가는 거 봐가지고는 대만 증시 잘 가는 것도 그렇고 네, 이번에는 엔비디아는 뭐 처음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향후에 좀 겁이 나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이 부속 업체들은 이익 대비 배수 딱 치면은 답이 바로 나오니까 하이닉스 다시 부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납품하게 되면 삼성전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덜 좋았었으니까 네, 덜 좋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리고 7월달에 대만 그 테크 업체들이 많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IT의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개 업체들 거론을 드릴 텐데 TSMC 같은 경우에는 7월달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24% 늘었고요. 네. 전년 대비해서 45% 늘었습니다. 네, 엄청난 거죠. 예, 뭐 엔비디아나 AMD 이런 데의 AI 뭐 수요 강세뿐만 아니라 애플의 아이폰 출시를 앞둔 계절적 성수기로 실적을 기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3나노, 5나노 공정 이 가동률이 예상 대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가격을 또 3에서 8%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최근에도 네네. 인상을 했죠. 그리고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7월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17% 늘어났고요. 전년 대비해서 22% 늘었습니다. 역대 7월 중에 최고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7월부터 조립 시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보통 9월 달에 출시를 9월 달 하니까. 출시를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게 7월이고 부품 납품이 6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네. 7월 중순에 부품 납품 많이 되고
모르겠어요. 완제품은 아니겠지만 뭔가 세팅은 7월부터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뭐 네. 5, 6월 달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작년 7월하고 비교를 했을 맞습니다. 때 해야 되는데 역대 7월 중에 최고 매출액이라고 하니까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지각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아이폰을 포함한 스마트 컨슈머 부분 여기가 이제 아이폰이 포함된 매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축출화가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렌즈 만드는 라간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 하나죠. 네, 7월 매출이 전월 대비 34% 증가,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연속으로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풀캐파로 공장도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MLCC 만드는 야게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7월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10% 증가, 전년 대비해서 24%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재차 경신을 하고 있고 가동률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동률이 여기는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표준 제품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50% 가동률이었는데 3분기에는 65%까지 올라갈 걸로 보이고 특수 제품은 2분기에 70%인데 3분기에 75%로 그래도 2분기보다는 3분기에 계속 실적 회복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무라타가 지금 아마 애플 MLCC는 공급을 할 거고 무라타 가동률을 한번 좀 보긴 해야 될 거예요. 워낙 증설을 많이 했어요. 무라타가. 네. 네, 그래서 대만의 전기전자 7대 구분이 요소가 있는데 이제 노트북 ODM, 그리고 EMS, MLCC, PCB, FPCB, 카메라, 리드 프레임 이쪽 모두 다 이제 매출액이 전월 대비나 전년 대비나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최근에 좀 테크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와중에 이렇게 7월달 매출로만 확인이 됐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3분기에 애플 신모델 출시라는 빅 이벤트가 좀 대기 중인데 24년보다는 25년부터 교체 주기가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DB투자증권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애플 벤더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LG이노텍도 한 6%대 상승을 했고요. BH나 하이비전 시스템도 3, 4%씩 상승했고 오늘은 뭐 삼성 그 휴대폰 핸드셋 관련주들도 뭐 인탑스, MC넥스, 세경하이테크, 캠시스, KH바테 다 4에서 6% 사이로 IT 쪽에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제쳤다 이런 뉴욕타임즈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일 날 조사를 했고요. 경합주 세 곳에서 트럼프를 4%포인트 앞섰다라는 결과인데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주입니다. 해리스가 50%, 트럼프가 46%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 트럼프가 이제 뭐 신재생 정책에 완전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뭐 전기차 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 관련돼서 뭐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고 뭐 이렇게 안 좋게 했는데 그 반대이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면 신재생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통령 후보가 거기 어디야 주지사로 있는데 막 밀어붙여가지고 법 통과시키고 막 그랬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을. 굉장히 해리스가요? 아니 부통령 후보 거기 밀즈인가? 머리 좀 벗겨지신 64년생 할아버지. 그분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머리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했어. 야 64년생 머리 벗겨졌다 그렇게 늙어 보인가? 네. 하여튼 그분이 그래 굉장히 신재생에 매우 그 강경해요. 그래서 그쪽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CS 윈드 이런 친환경 주들 좀 올랐고요. 근데 화장품 주들이 2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하회한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패밀리 SC 여기가 2분기 실적이 좀 기대 이하였는데 매출액이 컨센이 530억인데 490억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이 컨센 100억이었는데 70억 나왔습니다. 뭐 비율로 치면은 많이 미달을 하긴 했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향후 성장성이 좀 중요한 기업이죠. 네.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매출은 중국은 전년 대비 70% 늘어났고 동남아는 200%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이패밀리 SC는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회사잖아요. 네. 일본 매출이 전년 대비 23%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예상을 하회했는데 이것만 보면은 일본에서 꺾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근데 하나증권 코멘트를 보니까 전 분기에 매출이 좀 집중된 영향이다. 이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뭐 새롭게 이제 수출이 시작되는 이런 뭐 동남아나 이제 중국 지역에서 많이 좀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멀리 보면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NI 학세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감안해야 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일본 매출하는 업체들이 지금 올해 안 좋은 게 NI 학세 때문에 환산 매출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약세가 심하게 2분기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체 뭐 일본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전체 해외 매출을 보면은 전년 대비 43% 늘면서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뭐 실적 일단 쇼크였으니까 오늘 10%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맥스도 예상보다는 좀 하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5,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5% 정도 늘었지만 컨센이 5,700억이었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미달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467억 나왔는데 컨센이 570억이었습니다. 네, 한 60, 70억 정도 미달을 네. 좀 했네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1.4% 정도만 증가를 했습니다. 네, 한국 법인 매출액이 25% 늘었고요. 그래서 3,500억이 나왔고 중국 법인은 4% 감소, 미국 법인은 5.6% 감소, 인도네시아는 23% 늘어났습니다. 태국도 50% 늘어나서 동남아 지역에서 상당히 좀 수출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한국 법인 매출액이 가장 크니까 3,500억이나 비중이 되니까 중요한데 이제 ODM 사업이 굉장히 호조를 보여서 국내나 이제 동남아 쪽에서 좀 호실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주가 타격은 사실 여기는 없었어요. 왜냐면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싸요. 실적 대비 쌉니다. 주가가. 살짝 아주 싸진 않은데 좀 약간 싸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별로 없었는데 음.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반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휴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좀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 또 막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러시아 본토 35km까지 진격을 했다고 하네요. 네. 네, 뭐 러시아는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본토를 공격을 받아서 러시아 총참모장 경질설까지도 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한계가 좀 있겠죠.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네. 그리고 이란에서 3일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11일에 이제 미국의 엑시오스라는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가 암살이 됐잖아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수일 안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도를 했고요. 지난 4월 달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던 것보다는 큰 규모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사실 별로 미미했잖아요. 공격 같지 않은 공격이지 않았나요? 그거 한번 터뜨려 끝냈죠. 그러니까는 진짜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만 보여준 거였죠. 네, 그렇죠. 뭐 짜고 치는 것 같은 정도의. 근데 이제 지금 신규 대통령, 신임 대통령하고 기존의 이제 약간 강경파들하고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대통령은 그냥 넘어가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정치 세력들은 이거 참을 수 없다 이러는 건데 왜냐면은 신규 대통령이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것과 핵협상 다시 하면서 어떤 화해 제스처를 만들고 이란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고 그거를 시기해서 이스라엘에 쳤다 하는 설이 있어요. 그게 못하게 이란이 이제 세계 무대로 나오는 건 이스라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건을 터뜨린 거고 거기에 이제 이란의 이제 그 기존 조금 강경파들은 현재 대통령하고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대통령 기적적으로 됐어요. 그 이란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국내외적으로의 정치적인 문제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네. 네, 그리고 과연 공격할까 싶긴 한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직접 맞붙으면 다시 또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최근까지는 사실 이란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뭐 암살하고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었거든요. 네. 이것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 이제 이거와 관련된 박현도 교수님하고 대담을 하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았고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하는데 이제 박현도 교수님 말로는 공격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렇게 싸울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게 이 공군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미그 23 이런 걸 갖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F4 이런 걸 갖고 있어가지고 첨단 전투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공군력에서 차이가 너무 나서 전쟁을 안 할 거 그렇게 쉽사리 하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래도 지난주 월요일 날 대폭락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월요일 하락분도 아직 채 반등하지 못한 기업들이 좀 수두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 빵 났잖아. 네. 그 음봉을 아직 다 못 덮은 기업들이 꽤 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근데 오늘 그 좀 많이 못 덮은 기업들은 많이 좀 메꾸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시 재점검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좀 빨리빨리 올라올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